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내용은 한국식 그린 ODA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ODA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ODA는 한국말로 공적개발원조라고 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경과 관련된 원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린 ODA인데요. 현재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에 그 국가의 역량을 쏟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환경과 관련한 부분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되고 있고,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그린 ODA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최근 한국식 그린 ODA는 몇몇 국가에서 꽤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몽골입니다. 광활한 자연이 펼쳐져 있는 몽골에서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저는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사실 몽골은 최근 1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과 발전으로 대기오염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네요. 몽골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128 정도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한 초미세먼지 농도 권고치의 4배나 되는 수치이며, 이로 인해 몽골은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4번째로 높은 국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의 대부분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 거주하며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 울란바토르시는 세계에서 3번째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네요. 실제로 몽골에는 총 33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46%나 울란바토르에 거주 중이라네요. 2019년 기준으로 울란바토르시의 인구 밀도는 다른 몽골 기타 지역의 인구 밀도보다 약 300배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점점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울란바토르시 내에서는 화력 열병합 발전소 세대가 운영 중이고, 화력열 생산 플랜트 3개까지 포함해 총 6개의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발전소들로부터도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내에서 대형 보일러들이 또 문제라는데요. 울란바토르 내에서 용량이 100kW인 대형 보일러는 무려 34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연소재 제거 설비 외에 다른 방지 시설을 부착하지 않아 대기오염 물질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몽골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울란바토르시 내의 차량 대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012년 39만 대부터 시작해 2019년 60만 대를 넘기면서 몽골 전체 차량 수의 50에서 60%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이들 차량 중 70% 이상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어 대기오염 물질이 더욱 많이 퍼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몽골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질 개선 마스터 플랜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환경공단의 컨소시엄은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정책 제안을 5건, 협력사업 5건, 중점 협력사업 2건을 도출해냈고, 후속으로 울란바토르시 정보통신기술 기반 통합대기관리 시스템 사업을 환경부의 그린 뉴딜, 탄소 중립, 국제개발 협력으로 연계했다네요. 이 사업은 한국식 그린 ODA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첫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방지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는데요.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달성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주요 배출원 및 규제 오염 물질을 정의하고, 규제 대상 배출원 및 규제 오염 물질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네요. 두 번째로는 대기질 저감을 위한 연료 교체를 제시했는데요. 효과적인 연료 교체를 위해 기존 연료 사용을 규제했으며, 새로운 연료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새로운 연료 보급 확산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방법인데요.
울란바토르시의 차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 차량을 위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특정 경유차 소유자가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시키며 조기 폐차 등의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시민들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는 차량용 연료 품질 강화와 관리 제도를 도입하게끔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석유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료의 유통 단계별로 품질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차량용 연료를 시험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시험실을 구축하게끔 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량 연료의 유통 관리, 가짜 석유 제품 판별 및 차량용 연료 시험 분석 역량 강화 등의 제도를 제시하였다네요.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 분야 관리 제도 개선을 제시했는데요. 대기 모니터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측정망 운영관리 주체를 구분하고 측정이 되고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게끔 하였습니다. 측정된 대기질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유해 대기 오염물질 분석 체계를 위한 대기 중 위험물질 관리 방안 제시, 대규모 배출시설의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네요. 이렇게 크게 5방식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기업들은 몽골의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몽골 대기 환경이 이전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해외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외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우리나라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니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고작 70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선진국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도움을 주는 원조국으로 발돋움하는 것, 이젠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ODA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프라우드 코리아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시 새롭게 업로드되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